5류하고 140 쪽으로 가요. 140 쪽. 여러분 130쪽 펴보시면 원과 부채꼴이라는 주제의 정의랑 우리 앞에서 뭐 했지? 다각형, 뾰족한 도형이잖아. 근데 그거랑 상반되는 개념이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자는 거야. 오케이? 네. 궁금해하자. 안 궁금해도 궁금해하세요. 네. 자, 원과 부채꼴입니다. 주제를 잘 읽자. 오. 얘들아, 첫 번째 당연히 정의부터 알아야 됩니다. 뜻! 얘들아, 원이 뭐야, 원? 쌤, 원이라는 건 컴퍼스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유치해. 정확한 정의가 뭘까? 원의 뜻. 아니요? 컴퍼스로 그리면 동그라미. 너무 유치해. 좀 더 엄격하게. 셀소는 각형? 다양하게 있죠. 일단 여러분 책에 있는 규칙을 따라갑시다. 바로 자 이런 단어 나와야 돼. 하나의 점으로부터 가만히 있는 점으로부터 뭐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돌린다. 컴퍼스 돌리니까 길이가 일정하죠. 따라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 같은 점들의 상태를 저희가 원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한 점 배꼽으로부터 컴퍼스 돌리면 오. 국정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고 이때 얘들아 이때 말 그대로 한 점을 사람들이 용어로 원의 중심이라고 리메이크 할 거예요. 일단 한 점이었지만 걔는 특별하니까 중심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일정할 때 그 거리를 이때 사람들은 만지름이라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원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점으로부터 돌린 거지만 컴퍼스 돌린 거지만 그때 필요한 용어가 거리가 일정하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 거리가 이제 또 반지름이라고 부르겠죠. 반지름 지름의 절반이죠. 그다음에 이 생각났어. 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점을 뭐라고 부르자? 중심, 센터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일단 원의 용어들 달아야 돼. 원의 중심이랑 컴퍼스 돌린 그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이제 또 부를 거고. 자, 그다음에 자 원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얘들아 호랑 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한자인데 외우시긴 해야 돼요. 호현, 호랑 현인데 일단 뭐냐면 얘들아 지금 원이 있으면 얘들아 원에서 장난질을 해보자. 원에 아무나 두 점을 잡아. 예를 들어 이 점이랑 이 점을 내가 선으로 점을 찍을게. 점. 원에서 두 점을 찍어. 그 다음에 두 점을 첫 번째 그 두 점을 연결할 때 그 원의 테두리를 따라가서 연결한 요 곡선을 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할 때 원을 따라가서 그리면 저걸 이제부터 호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 호 AB 라는 건 이제부터 기호로 이렇게 위에다가 눈썹을 좀 그려줍니다. 왜냐면 그 A랑 B를 따라갈 때 곡선적으로 따라간 걸 형성하기 위해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A, B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곡선 따라서 그러면 이걸 호 AB라고 읽어요. 호 괜찮니? 호 오케이? 호야. 그러면 저 일체로 보이면 그냥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 AB라는 건 뭐냐면 현 AB 끝점과 끝점을 자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AB의 현 AB라는 건 그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자로 연결해 주시면 요만큼 이 길이를 이제부터 현 AB라고 읽습니다. 그 점과 점을 자로 연결하냐 또는 곡선을 따라가서 곡선적으로 그리는 이게 호고 현입니다. 오케이? 호 AB, 현 AB예요. AB는 뭐야? 그냥 알파벳 점의 이름이야. A 점과 점을 연결해 주세요의 줄임말이 호현이고 호는 곡선 따라서 현은 직선을 따라서 찍 연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저거는 왜 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게요. 일부러 그냥 어쨌든 원 안에서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현이라고 있습니다. 성분이라고 읽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의 두 점을 찍고 직선으로 연결하면 현, 곡선으로 연결하면 호야. 그때 내가 그린 호랑 현에 둘러싸인 곳, 얘들아 둘러싸인 곳 보여요? 네. 호랑 현이 둘러싸고 있는 요 모퉁이 이 안쪽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 활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활골이라는 건 원의 일부분인데 두 점을 찍고 직선을 긋고 곡선을 그으면 그때 생기는 이 활 모양 말 그대로 활 모양이죠. 활 모양 뭐예요? 큐피트의 화살. 이거 그래서 활골인 거예요. 오마이갓 있어요. 요거 그래서 원에 곡선을 따른 거랑 선 연결을 쌓이 끼어 있는 곳
둘러싸인 곳을 활골이라고 부르잖아요. 활처럼 생긴. 그래서 진짜 활골로 부른 거야. 한 국어 시간이 뭐 국어로 번역할 때 활골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활골은 그냥 현 코와 현의 둘러싸인 모양을 활골이라고 부른 거야. 활골. 알게 따라올만 하니? 외울만 하니? 네. 활골. 현과 호에 둘러싸인 어딘가를 색칠하면 활골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자 부채꼴. 너랑 마치 꼴이라는 건 닮은 거죠. 엄마랑 아빠랑 닮은 꼴이네. 왜 이렇게 표현하잖아 꼴? 자 꼴인데 자 이제 부채 모양이라는 건데 부채꼴은 자 원을 봤을 때 활꼴이랑 비교된 단어야. 말 그대로 원의 두 점을 찍어. 예를 들어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여기를 내가 CD로 할게. 아무 점. 원의 둘레 중에 두 점을 찍어. 짝찍. 그 다음에 그때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지 말고 그 점을 여기 중간 버스 정류장이라고 연상해. 원의 중심이랑 자로 연결하고 호를 따라가면 그때 생기는 이 안쪽을 이제부터 부채 모양이네.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채꼴은 용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모양적으로 외우세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원에 두 점을 찍어 중심이랑 연결해. 호를 따라가. 그때 둘러싼 것이 자동적으로 부채 모양이에요. 오케이? 중심이랑 중심이 연결해. 여기 연결하지 말고 얘를 원의 중심을 경유해서 연결하면 그때 둘러싸인 것이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호랑 반지름이랑 반지름에 둘러싼 곳으로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럼 얘들아 그때 그 부채꼴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 부채꼴에 세 글자. 이 벌어진 각도 있죠. 예를 들어부터 부채꼴에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원의 중심이랑 연결했잖아. 찍찍. 그래서 중심각도라고 불러요. 중심각도. 부채꼴이 탄생했으면 벌어진 각도가 있을 거야. 걔를 대표적으로 세 글자. 중심각이라고 했죠. 왜냐면 중심이랑 연결했으니까 말 그대로 중심각이거든요. 원의 테두리 연결이 아니라 중심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현, 호 구별을 하세요. 현이 직선이야. 호는 곡선이야. 그 다음에 활골은 그때 둘러싸인 곳. 그 다음에 부채꼴은 두 점을 찍고 중심을 연결하고 호를 따라가서 생기는 이 부채 모양. 부채 모양이라는 게 부채 모양. 오케이? 벌써 끝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선이라고 있거든요. 할선. 할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나오고 버리면 돼요. 할선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봐봐. 원이 있고 그냥 이 그림에다가 직선을 마구잡이 그리면 원을 자르는 설. 저희가 이제 할선이라고 부르거든요. 할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분할. 할복?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박 자르듯이 툭. 원의 상대방. 할선이라는 건 그냥 원을 지나는 직선들을 다 할선이라고 불러요. 얘도 할선이고 얘도 할선이에요. 얘도 할선입니다. 할선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원을 지나가는 선, 직선. 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분할한다의 그 할이야. 자른다. 원을 자르는 선, 할선이죠. 혹시 외우면 합니까? 할선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안 나와.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일단 단어들이 약했지만 사실 여기서의 주인공은 활골, 호, 현 중에서 부채꼴이 메인 테마가 될 거예요. 부채꼴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미 제목이 원과 부채꼴이니까 부채꼴이 주인공이거든. 자, 부채꼴의 성질 좀 배웁시다. 의. 자, 부채꼴의 성질들 몇 개 볼까요? 첫 번째, 의. 자, 원을 그려. 못생겼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 자,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부채꼴을 두 개 그릴게. 잘 들어봐. 이 점 중심 연결. 얘를 부채 모양으로 그릴게요. 부채 모양. 부채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부채꼴이야. 끝점을 연결했으니까 부채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부채꼴은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지? 부채꼴의 대표하는 자리. 중심각 기억나냐, 얘들아? 중심각?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노란색의 각도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빨간 부채꼴에 중심각이 있을 거라고. 각도.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 마리의 부채꼴은 중심각.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호의 길이는 정비례해요. 봐서 봐.
정비례한다는 말이 오랜만에 듣잖아요. 근데 정비례가 뭐였지? 정비례. 그래서 정비례 이렇게 배웠는데 x가 2배, 3배 될 때마다 y도 2배, 3배씩 잘 따라가는 거. 배수가 일정한 거. 다 똑같은 말이거든. 2배, 3배 될 때 2배, 3배 되는 걸 제가 정비례하고 있다고 불러요. 따라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각도가 만약에 20도짜리의 부채 모양이고 얘는 40도짜리의 부채 모양이면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2배, 2배면 여기도 2배, 2배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벌어질수록 자연스럽지 않니? 아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벌어질수록 길이도 길어지겠지. 그래서 정비를 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아 벌어질수록 길이도 길어진다. 오케이? 근데 호의 길이가 2배, 3배 되는 거야. 곡선을 따라간 이 길이, 이 길이.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거 할게. 중심각과 그 부채꼴의 중심각과 뭐도 정비한다? 넓이, 부채꼴의 넓이도 세 글자 정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부채 모양을 보면서 각도가 2배 됐네? 그럼 길이도 2배겠지가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고. 두 번째 뭐냐면 호가 아니라 넓이. 이 피자 뭐야 피자? 이 피자의 넓이가 20도짜리의 넓이랑 40도짜리 넓이는 넓이도 2배씩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길이도 2배씩 보존이 되는데 넓이도 2배, 3배씩 잘 따라갑니다. 왜냐면 직관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이거 증명 없이 받아들여야 되더라. 벌어질수록 면적도 커지잖아. 이게 더 넓어 보이잖아. 피자 먹을 때 그렇게 많이 봤어요. 피자 먹을 때 내가 더 넓은 거 먹고 싶은데 이런 게 되잖아요. 그때 기준이 뭐야? 각도가 벌어지니까 많이 먹고 싶은 거야.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각도를 봤을 때 각도가 크면 클수록 호도 커지고요. 호호. 그 다음에 넓이. 이 색칠된 넓이도 넓이도 2배, 3배씩 잘 따라갑니다. 그게 일단 여기서의 결론이에요. 오케이? 중심과 호, 넓이 전부 다 정비례 대상입니다. 따라서 2배, 3배씩 된다는 게 결론이고 각도를 보면은 길이도 예측할 수 있고 넓이도 예측할 수 있다가 여기서 사실상 결론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먼저 풀 거야. 잘 들어. 우리가 근데 사실상 위에서 보면은 호라는 거 약속했고 현 약속했고 뭐 부채꼴 약속했는데 쌤 호의 길이는 정비례 한다고 썼잖아요. 넓이도 정비례 한다고 썼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현은 어떻게 되어라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부채꼴의 안에 있는 직선으로 그은 길이는 정비례 할까요? 이거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이야. 현의 길이는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된다잖아. 세 번째는 아니다. 뭐냐면 생각해봐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내가 원을 그릴게. 내가 원에서 내가 한 20도만큼 벌어진 부채를 만들었어. 맛있겠다. 피자야. 그다음에 여기는 20도를 두 번 붙인 거. 다시 한번 20도를 두 번 붙이고 40도인데 그 40도의 부채가 해당하는 부채 모양이에요. 부채. 여기는 20도짜리의 부채. 그럼 얘들 잘 봐봐. 호의 길이는 길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2배, 3배씩 되고 넓이도 2배, 3배 된다고. 근데 현의 길이는 2배, 3배 안 돼요. 봐봐. 20도에 해당하는 현을 그리면 끝점과 끝점을 잘 연결하면 되니까 이 직선의 길이겠지. 성분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겠지. 자, 근데 각도가 2배 벌어진 새로운 부채꼴을 보면은 현의 길이의 약속은 끝점과 끝점을 자로 연결하는 이 길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2배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겠지. 직선이니까 그런 거야. 봐봐. 40도짜리는 자르면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딱 한 번. 현이 2번 나오잖아. 근데 봐봐. 이거 현이 어차피 20도짜리가 이거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40도에 해당하는 현이 이만큼이니까 좀 더 짧아졌죠. 이만큼을 다 더한 게 2배인데 예, 따랑. 근데 40도만큼 벌리고 나서 직선으로 찍 그으면 2배까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왜냐면 실제 2배는 이거 더하기 이거에 딱 2배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cm면 3cm에서 접어서 6cm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최단거리니까 6cm가 되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중심각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때 생기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불규칙합니다. 하지만 현의 길이는 불규칙해요. 벌어진다고 해도 2배 되진 않아요. 짧아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나 호랑 넓이만 정비례하니까 꼭 이것만 사용하자. 현이 정비되는 주장은 개소리입니다. 그건 개소리예요. 오케이? 현은 안 해요. 현은 정비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쓰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131쪽 보시면 여러분들 개념을 확인하기입니다. 자, 일단 빨리 보자. 자, 문제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은 용어 설명입니다. 1번은 용어 설명. 자, 1번에 여러분들 한번 그림에다가 색칠 한번 해주실래요? 뭐 연필로 그어보시든 현 땡땡, 호 땡땡을 그려보세요. 자,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 1번.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원이 있어. 끝점, 4개의 끝점들이 있어. 자유로운 점, 4개 A, B, C, D.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색칠해보자. 내가 4번까지. 알파벳 순서를 봐요. 문제에 주어진 숫자. 연필로 덧칠하면 돼요. 그 그림에다 덧칠을 하면 색펜으로 여기 뭐 형광펜 다양하게 쓰세요. 자, 얘들아 1번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읽어봐. A, B는 A, B인데 위에 뭐가 돼 있어? 호라는 기호가 있어. 호 A, B. 따라서 호 A, B는 그 점들을 바라보면서 곡선을 따라간. 즉,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나요? 여기에 색칠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연필로 하시면 돼요. 연필로 이렇게 찍겠지? 여기가 지금 1번 자리입니다. 1번의 정답은 저기 색칠하시면 돼요. 2번. AD 위에 막대기, 성분 기호잖아. 따라서 현인데, 현은 A랑 D를 바라보면서 자로 연결한 이만큼의 선의 길이가 2번 자리에 따라서 여기가 2번이라고 쓰면 돼요. 3번은 안 썼어요. OB, OC, BC로 이루어진 도형 어디야? OB? 선생님 근데 알았어요. 저도 방금 듣겠습니다. 좀 맞아 이거? B가 잘못해. 아니 선생님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개망했는데? 그치? 네. 다 죽어야 되잖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보세요. 당황했어요. 다 지울게요. 괜찮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럼 피드백. 자, 어쨌든 A, B, C, D가 있는데 다시 한번 1번의 정답은 호 A, B라고 적혀있으니까 A, B를 따라간 곡선적인 게 호야. 그래서 요만큼을 약끝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곡선 따라가는 게 1번이고요. 네. 2번의 정답은 3분 A, D니까 A랑 D를 바라보면서 직선이야. 현은 직선이야. 3분.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2번 자리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OB, OC, BC의 호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원의 중심 O자리부터 BC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B랑 C의 호를 따라가면 그때 둘러싸는 돈 여기서 여기 내부를 색칠하시면 돼요. B금으로 여기가 3번 자리의 정답입니다. 오케이? OB, OC, BC의 호니까 오케이? 마지막 4번은 3분 CD랑 호 CD에 둘러싸인 도형. 즉 CD를 바라보면서 호를 따라가시고요. 현을 따라가면 그때 생기는 둘러싸인 곳. 흔히 말하는 활골 구하는 겁니다. 4번은 활골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냥 그런 단어라는 걸 표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번 한번 해보실래요? 자, 2번은 세 글자 중심각이라는 중심각도 보는 법이 있어요. 부채꼴의 중심각은 그 부채를 감싸고 있는 중심이랑 벌어진 각도 자리를 쓰는 겁니다. 이번 문제요. 얘들아, 호 AB에 해당하는 중심각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볼래? 문제에서. 현이 여기면 원점 O가 있고요. O 자리. 그 다음에 A 끝점, B 끝점, C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연결이 돼 있어. 이미. 연결. 그때 읽을 줄 알면 돼. 1번. 호 AB의 중심각이 무슨 말이야? 중심각? AB의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중심각도? 자, AB를 색칠해봐. A 어디 있어? AB 여기 있죠. 호 AB가 이렇게 굵게 칠해. 그럼 이 호 AB의 중심각이라는 건 끝점과 끝점을 중심이라 연결된 그때 생기는 이 벌어진 각도. 얘가 지금 중심각이라는 기호죠. 따라서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 각 AOB. 따라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아오브. 1번의 문제 의도가 그 호를 감싸고 있는 중심각 부채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장해서 봤을 때 이거랑 이거니까 이걸로 보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2번은 호 AC의 중심각 AC를 감싸고 있는 걸 잘 보시면 돼요. AC는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AC를 곡선 따라가면 여기고 그때 생기는 연결 이 피자 모양 보여요? 이게 부채꼴인데 그거의 중심각을 이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읽으면 각 AOC라고 읽으면 다 읽혀지겠죠. 괜찮나요? 중심을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경유해서 가는 게 부채는 오케이? 3번은 오크를 품고 있는 현, 호. 오크 어디 있어? 오크. BOC. 이 각도를 품고 있는 호라는 건 당연히 이걸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호 BC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꾸로 상대방 쓰는 거거든. 상대방과 나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나요? 잘 이해됐나요? 2번이었습니다. 내가 3번은 바로 해보세요. 3번은 각각의 그림을 보면서 누가 부채꼴인지 팔꼴인지 용어 쓰는 거예요. 용어 쓰는 거 빨리 3번. 보기문에 7개가 있어요. 중심각이라는 단어, 팔꼴이라는 단어, 반지름, 부채꼴, 지름. (1번부터) (6번) 해당하는 걸 바라보면은 얘가 부채꼴인가? 얘가 반지름이 용어인가? 한번 매칭을 해봐요. 그림 보면서 A가 뭔 자리지? A는 딱 봐도 부채꼴을 의미하는 자리가 뒤에 보이네. 부채꼴이잖아, 그렇지? B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끝점 연결했으니까 반지름을 그냥 아무나 표현한 거죠. 반지름 자리예요. 반지름. C는 중심각. 벌어진 정도의 각도를 조사하고 있는 중심각 자리 맞아요. 중심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B는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했으니까 직선적으로 현이죠. 현이라는 용어. 다섯 번째 1은 팔꼴. 현과 호가 둘러싸인 곳 팔꼴 좋습니다. 마지막 F는 호. 빨간색 색칠돼 있죠. 빨간색으로 저거는 점과 점을 선을 곡선적으로 따라가는 선. 호 맞습니다. 이런 단어를 꼭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4번, 5번이 분방인데 이제 4번은 뭐냐면 아까 했던 주제입니다.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호의 길이도 2배, 3배 되고요. 넓이도 2배, 3배가 따라간다는 법칙이 있어요. 해봅시다. 다음 문제 1번. 자, 문제는 뭐라 돼 있어? 그림이 있지. 근데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120도 벌어진 무언가가 있어. 다시 한번. 120도짜리의 무언가. 그 다음에 30도만큼 벌어진 쪼꼬미가 옆에 있어요. 쪼꼬미. 귀엽죠? 그래서 문제가 뭐래? 이 호의 길이 xcm를 구하래. 여기는 몇 cm인데? 6cm.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눈썹이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눈썹이를 푸는 거 맞지? 바로 뭐 해야 돼? 그냥 3을 내려면 돼. 아니 6을 내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각도 먼저 비교하자. 야, 얘들 몇 대 몇이야? 30대 120도면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3이요. 큰 거대 작은 거는 4대 1꼴이죠. 아 네. 약분하면 30하면 4칸 대 1칸인 거잖아. 그치? 약분되잖아. 네. 그래서 4대 1이면 벌어진 만큼 길이끼리 비교해도 돼요. 그래서 x 대 6cm. 지금은 각도 대 각도는 호 대 호로 매칭을 해도 된다. 24. 벌어지는 게 정비를 확 받으니까 비례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딱 봐도 몇 cm입니까? 24.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도 되고요. 1x는 x는 같아야 돼. 외항끼리 곱한 거 사료기. 따라서 실제로 이게 24cm예요. 4배 됐으니까 4배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빈칸 여러분들이 알맞게 잘 채워 넣으시고 순서에 맞춰서 2번은 넓이도 돼요. 벌어질수록 넓이 길이도 커집니다. 따라서 20도 대 100도면 위에서 아래방에 읽을게요. 20도일 때 100도니까 x 제곱센티미터에 15제곱센티미터 비교하면은 x는 얼마만큼 넓을까? 한 3만큼 넓겠죠. 그래서 2번은 3이겠죠. 분담은 3제곱센티미터겠죠. 왜냐면 20도일 때 100도고 x 제곱센티미터가 넓으면 15 넓어지려면 3제곱센티미터였겠죠. 오케이? 네. 아, 벌어질수록 넓이도 벌어집니다. 잘 치고 있나요? 아, 넓이도 정비례. 각도를 먼저 보세요. 그 다음은 그에 해당하는 호들끼리 비교하고 넓이끼리 비교하는 거. 마치 여러분들 아빠들끼리 비교하고 이제 그 아들들끼리 비교하는 것처럼 왜 아빠를 비교해요? 중심 각도를 먼저 비교해. 대표과 대표. 그 다음에 그에 따라가는 부하들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얘들아, 5번은 뭘까?
얘들아 문제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쌤 원에서 얘들아 활골이면서 부채꼴인 게 하나 있대요. 뭘까요? 활골은 아까 뭐였냐면 활 모양이었잖아. 활 모양. 근데 활 모양이면서 부채꼴인 게 그릴 수 있대. 바로 뭘까요? 활 모양이면서 부채꼴인 걸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기 중심 O예요. 활 모양이면서 부채 모양인 거 바로 상상해 보면 끝점을 반대 방향으로 잡고 연결해 보면은 이때는 끝점과 연결하면 현과 호가 둘러쓰는 곳이 여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끝점 연결하고 바라보는 거 보면은 부채꼴이기도 하죠. 따라서 반원일 때가 딱 그거예요. 활꼴이면서 부채꼴이면 정의대로 그려보면은 끝점을 반대 방향으로 잡고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활 모양이기도 하고 부채 모양이기도 하죠. 부채를 벌리는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그 활꼴이면서 부채꼴인 녀석이 뭐하래? 세 글자 중심각을 재래. 각도 몇 도일까? 바로 반대 방향이니까 각도를 재면 100 180 일단 저 말을 이해하면 돼요. 활꼴이면서 부채꼴인 건 반원밖에 없어요. 딱 반원일 때. 그 외에는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부채만 되거나 활만 되거나 둘 다 될 수는 없거든요. 반원일 때만 부채꼴이 되기도 하고 활꼴이 되고 그때 해당하는 중심각은 180도로 이루면 돼. 자 좋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시간 드릴게요. 132쪽에 1번은 바로 들어주세요. 1번은 뭐다? 그림을 보면서 원이 벌어진 각도 대 각도는 호의 길이 대 호의 길이로 대체해도 된다. 대신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정답 똑같이 나와요. 해보세요. 확인 문제 1번이야. 120도 벌어지고 30도 벌어졌고 8cm고 xcm야. x는 몇 cm일까? X는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4대 1은 비례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번 턱수 만들어서 계산해볼게요. x가 몇 대면 몇 대. X는 빨리 해볼게요. 120도 벌어질 때 딱 8cm네? 30도 벌어질 때 몰라요. 그러면 30도에 딱 4배가 120도잖아. 그럼 4배만큼 되려면 x는 2cm인 거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다시 한번 1번은 2cm만큼 벌어져 있겠죠. 아니 왜냐면 4배잖아. 30도랑 120도가 일단 각도끼리 비교하면 4대 1이잖아요. 네. 그럼 한 칸 대 4칸이니까 길이도 한 칸 대 4칸 되려면 2대 8이 딱 1대 4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60도 벌어질 때 4cm야. 몰라도 벌어질 때 6cm야. 그럼 x 몇 도일까? 2분의 3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90입니다. 오 잘했네. 정답은 90도죠. 왜? 여러분들이 아다리 맞춰보세요. 하지만 아다리 맞추면 60도일 때 몰라요 V면 다시 한번 60도 대 X도는 뭐를 따라가야 돼? 호의 길이 대 호의 길이를 매칭해주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정비가 안 돼. 정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분해보시면 4대 6은 한 2대 3이잖아요. 2대 3.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항의 곱은 외항과 같다로 돌리면 2x는 같다? 각각 삐폭한 거 180. 그러면 20 나누면 x 한 조각당 90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으로 풀 수 있지만 직관 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수식으로 푸세요. 몇 대 몇은 몇 대 몇인 순서를 잘 지키세요. 각도 대 각도는 호 대 호로 해도 돼요. 호. 지금은 60대 x가 2대 3꼴이죠. 4cm, 6cm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1번의 x는 2였고 1번, 2번은 90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확인 문제 이거 가볼까요? 확인 문제 2번. 이것도 쉬운데요? 자, 저 말만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확인 문제 2번으로 가세요. 비례식이 아니라 등식을 줬네요. 등식. 반원이 그려져 있어. 그 안에 무슨 장난질 했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연결해봤대. 중앙으로 연결해봤나요? A의 각도, C자리, B자리. 이 그림상에서 오크, BOC의 각도, 그 각도를 예측해 보랍니다. 어떻게 알아, 그걸? 이걸 사용해. AC는, 호 AC는 BC의 호의 3배만큼 길대. 여러분들 이걸 이뤘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봐도 6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60도 아니면 실제로 60도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지? AC의 길이가 BC의 3배랑 같아지세요야. 선생님 그러면 몇 좋았어요. 도일까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네. 60도 아니에요. 여기 눈썰미를 60도로 제가 맞네. 다 60도로 했대. 이게 60도예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눈 보시면 안 돼요. 음, 눈 나왔어.
45요. 45 잘 나왔네. 5 잘 나왔네. 선생님 저 45요. 45가 맞고 왜인지도 알아야 돼. 물론 딱 봐도 가쁘게 가져서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래? 자 이게 뭔 말이야? AC는 같다 3배의 BC를. 그러면 색칠해보자. 색칠을. 그럼 AC는 긴 길인데 여기죠. 호 AC 따르면 요만큼인데 비례식인데. 자 그다음에 BC는 요만큼의 짧은 길이 연결은 되는데 3배 쓸 때 같대. 그 뜻은 근데 저희 세 배 없다는 거. 그치? 여러분들 지금 얘 3배를 같으면 얘가 약분해서 한 3대 1이겠죠? 네. 그 말이 같은 말 아니야? 3배 했더니 같다? 얼추 3칸 잘못하는 거잖아. 아, 3배에서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상? 그러면 3개만큼 벌어져 있고 1개만큼 벌어져 있으면 길어질수록 각도도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랑 여기를 3K 1K로 잡아 아니면 여기 좋아하는 X로 할까요? 3X 도 1X 도로 조정할 수 있겠죠. 왜냐면 3배 돼야 되니까 각도도 3배 길어져야 돼. 같은 거 같은 말이. 오케이? 일단 뭐가 보이죠? 그림에서 보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등식 다 더하면 180도가 나야 되겠지. 따라서 3X랑 X만큼의 각도를 총합하면 180 메꿔줘야 돼. 4X가 180이니까 양변을 4, 4씩 나누면 X 한 조각당 45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 정답은 45도가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준 거죠. 3배 쓸 때 같으면 3배 길어졌잖아. 그럼 각도도 3배 컸겠지. 그래서 3배 몰라요. 1x 3대 1. 그리고 각도의 총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나누고 나서 봤더니 45도라는 답변이 나온다. 180을 나누기 4해봐. 45 나와요. 비례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문제 3번, 4번. 이거 시작. 3번 하고 칠 거야. 일단 3번. 3번은 문제에서 평행선이 등장했어요. 평행선. 이게 뭔 말이야? 그치? 저희 TV를 40도 벌어질 때 6cm 벌어진 도형이 있어. 근데 갑자기 호 AB를 예측하래요. 이거 어떻게 봐요? 정말 이거 90. 이 문제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답이 문제 3번. 아씨 여기 6cm인데 여기 몇 cm지? 너무 궁금해. 이 길이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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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호를 구하려면 호의 대신 중심각과 중심각을 알아야 그나마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몇 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따담하면 되겠죠. 여기 몇 도인지가 보면 이 90도인가 어떻게 알아? 90도 아닌데 실제로. 자, 이 각도 몇 도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앞단원. 제 아빠는 억각과 동의각입니다. 여러분들 억각과 동의각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이거 동의가 있거든요. 맞아. 자 여기서 평행선을 따라서 Z자 한번 볼래? Z. 아, 다시 한번. Z를 따라가면 40도가 이쪽으로 밀리죠. 네. 근데 Z를 이거 이거. 이거는 생각보니. 그래 맞지. 그다음에 얘들아 이거 잘라서 보면은 아, 원의 반지름 반지름과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40도니까 여기 40도예요. 그러면 180도에서 40도 두번 빼면 여기는 100도만큼 벌어져 있겠죠. 왜냐면 180도에서 40을 빼면 100도만큼 벌어져 있겠죠. 끝났습니다. 뭐 하면 되죠? 40도일 때 6cm, 100도일 때 물음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15cm요. 40도랑 100도는 몇 대 몇이에요? 얼추 약분하면 2대 5꼴이죠. 네. 20이 나와 떨어지니까. 그러면 2대 5가 같아야 돼. 바로 네. 실제 길이 대 실제 길이 6대 저기를 x라고 잡자. 이만큼 이게 xcm. 선생님이 지금 5학년인데 저 그냥 2분의 5로 하고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럼 어차피 사실상 그게 이제 뭐야 비례급이긴 한데. 자, 근데 저는 항상 내한과 영은 추천. 해보시면 바깥끼리 곱하면 2x, 안끼리 곱하면 5, 6이 30. 약분하면 x 한 조각당 15라는 답변이 나오고 실제로 15cm로 하면 아다리가 맞습니다. 2대 5, 2대 5잖아요. 오케이? 지금은 각도를 구할 때 억각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평행선을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각도를 옮길 때 쓰는 게 수학적으로 억각과 동력에는 보장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4번. 확인 문제 4번은 이제 여러분 바로 풀어보세요. 왜냐면 넓이도 각도만큼 커집니다.
각도만큼 넓이도 커져야 돼. 부채꼴 세개에서는 그래요. 해보세요. 확인 좀 하고. 몇 도 대 몇 도인지 눈으로 보시고 몇 넓고 몇 넓은지 보시면 끝나요. 이거 바로 적었어요. 안 어려워서. 아, 넓이들도 각도만큼 커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넓은 만큼 각도도 커.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x가 18cm 있어. 왜? 108도랑 36도가 약분되면 3대1이거든요. 딱 3대1이 108도에서 36이야. 3배하면 딱 돼요. 따라서 3배니까 x도 3배가 되면 넓이 길이 3배가 되게 되면 18cm. 마찬가지로 2번은 x랑 x를 각도 먼저 비교하면은 저는 4배만큼이니까 120도 벌어져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부채꼴 안에서는 허용이 된 공식들이니까 제발 사용하셔야 돼요. 각도랑 넓이랑 길이는 서로 상호 관련이 돼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정비례라는 관계식입니다. 좋습니다. 좀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요. 기회 문제 풀고 넓이 해서